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어디다가 터놓고 묻지는 못하는 그런 질문들. 되게 사소하지만 가장 직업 만족도에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데요. 저는 자기소개 너무 하시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적합한 수식어를 찾지 못하는 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윤재호입니다. 아니죠.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루는 교사인 거 아닌가요? 아날로그 사랑 윤재호입니다. 전편을 보고 와주세요. 저희 이번 화의 주제는 내 수업이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입니다. 먼저 재호님. 수업 안 망하지 않나요? 안 망하죠. 완벽해서 여기 답할 수 없죠. 저를 오늘 죽이려고 작정했나요? 아까 나와 안 맞는 학생이 있냐부터 해가지고 완벽한데? 제가 여기 신이에요? 저는 사실 교사가 학교에서 부여되는 크게 중요한 역할이 어떤 행정 업무, 네, 수업, 그리고 뭐 학급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수업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너무 커가지고 네, 저는 진짜 심할 때는 밤에 잠을 좀 이루기 힘들 정도로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닐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육아휴직을 4년을 했는데 그때 제일 기쁜 이유가 내가 망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육아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너무 거대한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어떤 생존 유지에 너무 힘든 마음이 들게 하는 요소죠. 영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마음이 심란할 때 자연을 떠올려요. 진심이에요? 지금 멋져 보이려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연 언제 떠올리지? 떠올리는 거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무리 큰 돌도 풍화, 침식. 칼세건이야? 코스모스 쓰나요? 우주를 봐요. 아무리 큰 바다도 파도가 찰썩찰썩거리게 부서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완전하게 한다는 게 자연에 완전하고 연구한 건 윤재호밖에 없는. 이 영상 나가고 진짜 앞을 달리는 건 네가 뭔데? 다 성공한다고 얘기해 막 이러면서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수업이 계속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오만하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학습자가 없는 것처럼 수업을 항상 완벽하게 성공하는 교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이 뭐냐면 수업이 망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게 아니라 저는 애들도 뭔가 배워가면서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도 더 잘하게 되는 방법이 존재하고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노력했을 때 더 잘하게 하는 방향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다른 사람도 망하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괜찮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미숙하고 어느 과정에 어느 위치에 다 각자 서 있는데 나도 그러면 더 잘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계속 걸어나가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재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모임이 한 3-4개 있는데 공부 모임 여러 개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방법을 찾는 친구를 만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공부를 엄청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수업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큰 해방감을 줬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교사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나은 방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아가는 교사에게는 되게 필수적인 거구나라는 관점을 너무 이제 피를 토하면서 근데 이 관점의 변화가 저 한 번만 더 말해줘요.
근데 이 관점의 변화가 진짜 저에게 해방감을 줬어요. 정말 저를 또 되게 자유하게 해줬고, 그리고 그 책에서 제가 지금 퍼센테이지는 아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수업 관찰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수업 관찰을 했을 때, 와 진짜 이 수업은 그냥 교사 혼자 만족하는 수업이 아니라, 와 보니까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났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업은 정말 뭐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지분을 갖고 계시죠? 이게 97%의 지분이 나한테 있지. 그래서 이렇게 피해간다고? 아니야, 진짜야. 아니, 그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사들이 내가 수업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좋았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그 실패의 경험이 더 공론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제가 자유해진 관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막 너무 뒷공지 땡기고 교실 나올 때 너무 찝찝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아예 실패가 아니라 이게 효과가 없었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약간 실험하는 마음? 임상 실험하는 마음이 되면서, 그렇다고 제가 뭐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보고 안 되면 말아, 이런 무책임한 태도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이랑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 이게 효과가 없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그 관점의 변화가 정말 저에게 되게 자유로운 마음을 줬고, 또 그런 것이 어쩌다 한번 딱 먹혔을 때 너무 희열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저에게 또 쾌감을 많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교사가 좋다고 학생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교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반면 맞아. 학생들은 선생님 그거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내가 너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그 망한 수업 앞에서 교사가 보이는 반응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망하면 다음날 사과하고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사과해요? 망했어, 다시 하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희가 애들을 영향을 미치고 싶은 방향은 더 나아지는 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애들 앞에서 인간이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실수나 허점들 앞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매번 완전한 것보다. 실패하는 교사로서의 구차한 변명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실수하고 더 같이 또 모색하는 거를 되게 권해드리고, 그리고 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 수업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저희가 지식 공부는 막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나의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거나, 혹은 애들이 학습지에 쓰는 답이 내 예상과 전혀 다르다거나 했을 때, 망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습지에 답을 미리 써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상당히 줄어요. 저희가 학습지 설계할 때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되게 머리 써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느라 답을 잘 안 써보고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답을 한번 자기가 써보면 얘네가 이 발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다가 머릿속에 서요. 직접 답을 썼을 때 충분한 답을 쓸 만한 힌트가 없다는 걸 그때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 활동에 그 애들을 위한 비계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게 교사가 직접 답을 쓰는 과정에서 되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되게 많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그 관점에 공감하고, 아까 답을 써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수업이 좀 망했다고 느낄 때 자기가 학습자의 위치에 다시 돌아가서 그 관점으로 자기 수업을 다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좋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할 얘기가 있을까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향후 시리즈가 다시 만들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망하고 다시 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망해요. 같이 고민해봐요.